2024년 11월 서울 강남. 비가 미친 듯이 퍼붓던 밤 11시 47분. 김민우는 강남역 11번 출구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완전히 젖었고 입고 있는 얇은 패딩은 이미 무게가 2배로 느껴졌다. 그녀는 27살이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미래가 창창했던 여자였다. 지금은 노숙자 신세였다. 또 오늘도 못 자겠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 안에는 3,700원이 전부였다. 오늘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밖에 없었다. 그때 검은 벤츠 S클래스가 그녀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며 한 여자가 보였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성.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비 맞고 있으면 죽어요. 타세요. 민우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이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따뜻하고 조용했다. 운전석에 앉은 여자가 말했다. 저는 서미나라고 해요. 강남에 있는 아인테크 대표예요. 민우는 숨을 삼켰다. 아인테크. 국내 3대 테크 기업 중 하나로 최근 2년 연속 매출 성장률 1위를 기록한 회사였다. 서미나 대표는 재계에서 더름 여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왜 저를? 당신 얼굴이 예전에 알던 사람과 너무 닮았어요. 차는 곧장 강남 테헤랄로의 초고층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갔다. 미나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엄청났다. 통유리로 된 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미나는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샤워하고 옷 갈아입어요. 욕실에 새 옷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배고프죠? 민우는 그 순간 처음으로 서미나의 눈을 제대로 마주쳤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무언가 깊고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테이블 위에 따뜻한 죽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민우는 허겁지겁 먹었다. 미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김민은입니다. 미나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민은 예쁜 이름이네요. 그날 밤 미나는 민은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요. 내일 아침에 이야기 좀 해요. 민은은 너무 피곤해서 거절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미나가 내준 방에서 깊이 잠들었다. 하지만 새벽 3시. 민우는 소스라치게 깨어났다. 서미나가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놀랍게도 민은과 거의 똑같이 생겼다. 미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사람은 8년 전에 자살했어요. 내 첫사랑이었죠. 그 순간 민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몸이 굳었다. 서미나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로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커피 마실래요? 미나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민우는 사진 속 여자를 잊을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정말 자신과 너무 닮았다. 그 사진 속 사람 누구예요? 미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름은 이수연. 내가 28살 때 만났어요. 당시 나는 아직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연이는 카페 알바생이었죠. 우리는 3년 동안 몰래 만났어요. 아무도 몰랐죠?
특히 내 아버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일이었으니까. 미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러다 수연이가 임신했어요. 나한테. 우리는 너무 두려웠어요.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 결국 수연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나한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민우는 숨이 막혔다. 그런데 왜 저를?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수연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 눈, 그 입술, 심지어 말투까지 너무 닮았어요.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민은 씨, 나는 당신을 구하고 싶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은 명백한 고백이었다. 민은은 뒤로 물러섰다. 저 여자예요. 그런 감정 없어요? 알아요. 지금은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날부터 미나는 민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민은에게 고급 원룸을 하나 통째로 빌려주었고 새 옷과 생활비를 주었다. 심지어 아인테크 마케팅 팀의 정규직으로 채용까지 해주었다. 민은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혹독했다.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간다는 건 죽음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다. 민은은 점점 서미나와 가까워졌다. 미나는 차갑고 완벽한 CEO였지만 민은 앞에서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가끔은 너무 다정해서 민은이 무서울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가 민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미나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민은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거실 벽 한쪽에 수연이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최근 찍은 민은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미나가 뒤에서 민은을 끌어안았다. 이제 나랑 같이 있어줄래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순간 민은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다. 이건 집착이었다. 민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미나의 키스를 피했다.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무서워요. 미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알겠어요. 천천히 할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마세요. 그 후로 미나의 태도는 점점 변했다. 그녀는 민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누가 민은과 친하게 지내는지도 일일이 체크했다. 특히 남자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민은은 점점 숨이 막혔다. 그러던 중 미나의 어머니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다. 서미나의 어머니는 재계의 유명한 철혈 여사였다. 그녀는 민은을 보자마자 날카롭게 물었다. 너 우리 미나랑 무슨 사이니? 민은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폭발했다.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또 나한테 결혼하라고 압박했지? 나한테 남자 만나라고. 미나는 울면서 민은을 끌어안았다. 나는 남자랑 못 살아. 너밖에 없어. 제발 나 버리지 마. 그날 밤, 민은은 처음으로 서미나의 품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서미나 대표가 새로 들어온 여직원을 너무 특별 대우한다는 소문이었다. 어느 날 민은의 대학 동기였던 한서연이 연락해왔다. 민은아, 너 지금 서미나 대표랑 사귀니? 조심해. 그 사람 예전에 여자랑 스캔들 있었대. 그 여자가 자살한 뒤로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소문도 있어? 민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그녀는 미나에게 직접 물었다. 수연이 씨 정말 자살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미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수연이는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녀를 가두려 했어? 결국 그녀는 창문에서 뛰어내렸지? 민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소유욕이었다. 그 후로 민우는 서미나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미나는 집요했다. 그녀는 민은의 원룸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고 회사에서는 민은을 자신의 비서실로 직접 발령냈다. 민은은 이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3개월 후 일어났다. 미나의 아버지 서 회장과 어머니가 동시에 회사로 찾아왔다. 그들은 미나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다음 달까지 남자랑 결혼하지 않으면 너를 회사에서 완전히 쫓아내겠다. 지분도 다 회수할 거야. 그날 밤, 미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민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 제발 나랑 결혼하자. 형식만이라도 좋아. 너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내가 다 줄게. 돈도, 집도, 명예도 다 줄게. 민우는 그 순간 가장 잔인한 말을 했다. 저 당신 사랑 안 해요? 무섭기만 해요. 그 말 한마디에 미나의 눈빛이 완전히 죽었다. 다음 날, 미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녀는 민은을 회사 옥상으로 불러올렸다.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미나는 옥상 난간에 올라갔다. 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순간 미나가 말했다. 너만 내 거라면 죽어도 좋아?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자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것이다. 옥상에서 미나를 겨우 말린 뒤 민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녀는 다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6개월 후, 민우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시에 밤에 온라인으로 심리 상담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났다. 서미나는 결국 아버지의 강요로 정치인 아들과 결혼했다. 결혼식 날,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죽어 있었다. 그리고 1년 2개월 후, 민우는 우연히 강남역에서 서미나를 다시 만났다. 미나는 명품을 잔뜩 걸치고 있었지만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행복해 보이네. 민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이제야 진짜로 숨을 쉴 수 있어요.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멀어져 갔다. 민우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마지막 질문. 진심 어린 사랑이라면 상대를 소유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걸까?